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알아서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자율주행차를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상암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대에 한 발 가까워졌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관련 인프라는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용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이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 기술과 상용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지금 뭐 자율주행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원래는 이제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에이다스 기능이 네. 사실은 완벽하게 진화하면 그게 곧 자율주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흥화가 회사마다 천차만별로 이루어지니까 네. 2016년도에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아예 자율주행을 단계별로 구분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0단계는 이제 사람이 상황을 인식하고 모든 손발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옛날 자동차 그대로 떠올리면 되죠. 네. 그다음 1단계도 0단계와 마찬가지인데 주로 사람에 의존하되 조향하고 속도는 일부분 자동차가 역할을 대신하는 것. 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속도와 방향 조절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스스로 실제로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네. 지금 지능형 정속 주행 장치 떠올리면 지금이 2단계 수준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3단계로 가면 운전자가 눈으로 상황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할 때만 운전에 개입하고요. 4단계가 되면 자동차에 아예 운전을 맡깁니다. 그리고 5단계는 아예 사람조차 필요 없는. 지금 그렇게 구분하는데 지금 상암동에서 시범 서비스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네. 4단계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완전 자동화인 5단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점은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보는 사람마다 전망이 다 엇갈립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기술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볼 것이냐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기술 관점으로 보면 2030년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인간 운전 자동차도 함께 다니니까 여전히 위험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자율주행 운행에 대한 사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가 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아서 어렵다는 전망도 충분히 있죠. 또 극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만약에 사람을 부딪혀야 된다면 과연 누구를 충격하게 만들 것이냐. 이건 인간이 판단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의 사회적 합의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상용화 시점이 2040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화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자율주행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럼 한 20년도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TBS가 있는 상암동에선 일반 대중교통처럼 이 요금을 내고 탈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제 내년부터는 요금을 내고 타는데 아까 4단계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운전석을 비워두고 승객들만 타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4단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또는 관리자가 탑승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탑승자가 운전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필요할 때만 개입을 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있고 이때는 이제 관리자가 운전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유료로 전환이 되면 지금 현행법상 택시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상운송의 택시 면허를 받고 이때 운전자는 택시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택시 운전 자격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운전자냐 아니냐 네. 여기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자격증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해법을 찾자라는 차원으로 시범 운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구축도 필수지 않습니까? 네네. 자율주행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 조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자동차가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요. 네. 그리고 판단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행동을 제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처음 단계인 인식이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지고 그래야 제어도 정확해지겠죠. 네. 그러면 인식을 정확하게 하려면 자동차에 달린 인식 장비가 상당히 뛰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식이 잘 됐다고 해도 판단 과정에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융합이 돼야 돼요. 단순히 앞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장애물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은 이 차가 어디로 갈지 예측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 행동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미칩니다. 네. 그래서 움직임까지 파악했다고 하면 이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통신이 네. 반드시 뒤따라야겠죠.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잘 못 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길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에 있는 지도상의 길 위치까지는 안 되고 네. 완벽하게 정확한
3D 입체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네. 지금의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 평면이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이 예측에 필요한 지도는 도로의 기울기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예측이 중요하다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는 무엇보다 사람 목숨이 걸린 만큼 안전 문제가 가장 걱정인데요. 전기나 통신이 끊기는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이걸 곧바로 대처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4단계 관리자가 있으면 사람이 대처를 하면 될 텐데 네. 이제 5단계에 사람이 없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네. 대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스템 고장으로 사고가 나서 멈췄다라고 네. 하면 이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겠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갑자기 멈춤으로써 후발에 오는 자동차들이 추돌할 가능성도 많아지고요. 네. 또 다른 교통 혼잡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반드시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로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곳 있죠. 네. 그런 곳에 자율주행차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네. 하면 적어도 거기까지는 스스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네. 혼잡도 피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통신을 활용을 하잖아요. 네네. 이 시스템 해킹 같은 보안 문제도 걱정입니다. 어떤 방지책이 있습니까? 그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해커들이 네.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해킹을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움직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을 쓰는 한 보안은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강화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예 해킹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고 지금 현재 보안 기술은 우리가 이제 10에 77승 이렇게 따지면 뭐 상상이 잘 안 될 텐데 네. 예를 들어서 해커가 본인이 암호를 해독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잖아요. 100만 대를 가지고 암호를 추측한다고 했을 때 약간 200억 년이 걸리는 수준까지 네. 지금 보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럼 좀 걱정할 필요는 하지만 있겠네요. 네. 시작 단계에서는 이거는 이제 미래의 얘기고 시작 단계에서는 항상 이 보안을 대비해야 되죠. 네. 네, 이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도 참 동반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으로 운행을 통제하거든요. 네. 근데 모든 제도는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가 대단히 네. 어려워져요. 네. 그럼 이제 이 책임을 자동차에 진다고 하면 자동차 회사는 자율주행차를 판매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판매를 허용해준 정부가 질 수도 없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동하기 위해서 탑승자는 그냥 돈만 지불했을 뿐인데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본인이 뭐 다쳤다 그러면 네. 이거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될까요? 탑승자에게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트롤리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과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이 과실을 몇 대 몇으로 할 건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건 아닌 건가요? 아직 정리는 안 됐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자동차는 사람 운전자에게 의존하니까 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우리 4단계 시험을 하잖아요. 네. 4단계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 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보험사가 먼저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놨는데 보험사 입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당장 보상은 해줄 수 있으나 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죠? 자동차 제조사에게 할까요? 아니면 그 운행을 허용해준 정부에게 할까요? 아니면 택시로 사용하게 한 지자체에다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명확히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예, 해외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하고 있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방침은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니까 네. 보상은 보험사가 한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일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 보험사는 누구에게 청구할 네. 것인가. 여기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이 완전히 우리 생활에 들어온 모습은 아직 잘 그려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와 함께하는 미래,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네. 자동차를 전동화하는 건 에너지가 바뀌는 것이고요.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는 바퀴가 등장한 이래 5천 년 동안 사람의 조종자 역할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단 운전의 기능적인 면에서 좀 네. 편리해진 것뿐이죠. 네. 근데 자율주행은 운전 노동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만약에 인간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에게 어디까지 네. 그 역할을 맡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법 제도적으로 네. 정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율주행차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권용주 겸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